예. 예. 두 번째 내용은 세인트루이스 대 위니펙 제츠입니다. 예. 뭐 요 두 팀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세인트루이스가 너무 기세가 좋았기 때문에 와일드카드 1번 딱 찍으면서 이 '퍼시픽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쪼끔 그런 냄새도 풍겼지만 이제 살짝 이제 막판 패배가 좀 겹치게 되면서 결국 이제 미네소타가 1번 사수를 했고 세인트루이스가 위니펙을 상대를 하는 좀 까다로운 상대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세인트루이스가 조금 멀리 가려고 하면은 위니펙은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그러니까 와일드카드로 들어가 이게 기세가 좋을 때도 조금은 그런 느낌, 물론 이제 깰 수도 있지만은 어 그래도 조금 베이거스를 만나는 게 조금 더 낫지. 근데 비슷한 것 같다 지금 보니까. 어쨌든 예 그런 느낌입니다. 예 아무튼 위니펙 제츠 올해 이제 프레지던트 트로피도 수상을 하고 여러 가지 좀 증명을 해야 되는 시즌이기도 한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정규 시즌의 결과는 3대 1로 위니펙 제츠가 예 모든 경기를 잡아냈고요. 사실은 이제 요 경기도 아까 이제 토론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이 텀을 딱 그냥 굉장히 균등하게 두고 붙었던 경기들이었습니다. 10월 그러니까 감독 교체 전에도 붙었고, 그러니까 몽고메리 감독 교체된 다음에도 붙었고,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 마감일 전에도 붙었고, 그러니까 포네이션스 바로 직후에도 붙었고, 그리고 이제 4월 7일 트레이드 마감일 이후에도 붙었습니다. 다 붙었는데 보시면은 예, 위니펙 쪽으로 결과가 좀 좋게 나왔어요. 12월 경기를 제외하면은, 그러니까 몽고메리 감독 첫 경기를 제외를 그러니까 감독 첫 경기가 아니라 몽고메리 감독 부임한 이후에 세인트루이스전 첫 경기, 요거를 제외하면은 뭐 나머지 세 경기에서는 지금 뭐 위니펙이 다 이제 좀 웃는 결과들이 나왔고, 개인적으로 4월 7일 경기가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봤었는데 4월 7일 경기까지도 위니펙이 잡아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좀 위니펙이 약간 좀 웃으면서 들어갈 수 있을 요인들은 더 있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니펙이 세인트루이스전에서 이제 활약했던 선수는 퍼페티 선수가 4경기에서 5어시스트로 활약을 했고요. 샤이플리 선수 1골 2어시스트, 칼 코너 선수 1골 2어시스트, 그리고 빌러디 선수가 이제 3경기에서 이제 2골 득점을 했었고, 모리시 선수가 3경기에서 2어시스트 23분 27초, 딜런 드멜로 선수가 4경기에서 포인트는 없었네요. 22분 45초고, 닐 피언크 선수도 이제 3경기에서 2어시스트로 22분 35초였습니다. 헬러박 선수가 이제 3경기 출장해가지고 2.02에 92.0%니까 정규 시즌 정도까지, 그러니까 정규 시즌 토털 느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로 뭐 굉장히 약점이 노출된다라든가 털린다라든가 그런 느낌의 경기력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인트루이스 대 위니펙, 그 세인트루이스에서 이제 위니펙 쪽을 살펴보시면은 뭔 말이야? 그러니까 세인트루이스 쪽을 살펴보시면은 지금 또 왔다 갔다 하네요 제가. 로버트 토머스 선수가 4경기에서 3골 5어시스트 8포인트 활약을 했고요. 부치네비치 선수가 3경기에서 2골 2어시스트, 사드 선수가 2경기에서 2골 1어시스트. 물론 이제 사드는 지금 이제 팀에는 없죠. 근데 이제 붙었을 때 어쨌든 포인트를 많이 올렸더라고요. 카이루 선수가 4경기에서 2골 1어시스트 했었고, 퍼레이코 선수가 3경기에서 1어시스트 24분 8초. 한 경기는 이제 부상으로 못 나왔던 것 같고요. 폴크 선수 같은 경우 3경기에서 22분 55초. 그리고 브로베리 선수가 4경기에서 2어시스트 이렇게 올렸었습니다. 재밌는 게 호퍼 선수가 많이 나왔어요. 4경기 중에 3경기를 호퍼 선수가 나왔고 1.97에 91.1. 여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토론토와 비슷한 딜레마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비닝턴을 내야 되나? 아니면 정규 시즌에 위니펙 제츠를 상대로 잘했었던 호퍼를 내야 되나? 이거 조금 고민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팀의 재밌는 공통점은 올 시즌 NHL에서 10연승을 거둔 팀이 딱 두 팀 나왔는데 이 두 팀이 10연승을 거둔 팀들이었습니다. 정말 뜨거울 때 한도 끝도 없이 뜨거워진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위니펙 제츠가 이제 11승 했었죠. 뭐 이거 연승한 거는 제가 이제 예전 거 좀 찾아보시면은 요거 관련 다 다룬 거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은 이때 얘네들이 얼마나 잘했는가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인트루이스가 12연승. 이게 이제 올 시즌 최다 연승 기록이에요. 올 시즌. 그리고 이제 위니펙이 11연승을 했었죠. 시즌 초반에. 이제 그거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은 8연승을 이제 2번 이상한 팀은 위니펙 제츠랑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 이렇게 두 팀이 있었고, 어쨌든 이제 뭐 10연승 이상한 팀들이 이렇게 딱 두 팀밖에 없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이제 블루스부터 들어가 보면은 공격진의 라인 대응 능력이 여전히 좋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여전히 괜찮은 편인 것 같다 보면. 왜냐면 이제 결국 이제 전반적인 공격진이 다 사이즈도 괜찮고 이런 수비적인 기여라든가 좀 피지컬
기여 이런 부분이라든가도 이제 다 괜찮은 부분이고, 그럼 뭐 득점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크게 떨어진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일단 어쨌든 수비적으로라든가 좀 유틸리티 자원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꽤 많은 편이죠.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선수들을 좀 뜯어보시면은. 그러니까 뭐 브레이든 셴이라든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누구냐, 순드크비스트 이런 선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 또 상대방 귀찮게 하는 것도 그렇고 활동량이라든가 막 수비적인 그런 기여 이제 꽤 잘하는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좀 라인 대응 능력이 좋은 부분이 좀 눈에 띄었었는데, 기본적으로 수비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기여들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NHL에서 350분 이상 출장한 조합들을 이렇게 이제 쭉 그 실점, 그러니까 실점 순위로 좀 내보니까, 로버트 토머스 선수 라인 1라인이죠. 이제 11실점했기 때문에 이 라인이 이제 NHL에서 이제 5위에 해당하는 성적이었고요. 그리고 브레이든 셴 라인이 14실점하면서 8위에 해당하는 성적이었고, 라덱 파크사 선수 라인이 이제 이 16실점을 했기 때문에 350분 이상 출장한 조합 중에 최소 실점 중에 상당히 많은 그 라인들이 걸려 있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파크사 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득점을 많이 올려줄 수 있는 라인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마이너스가 찍히긴 했는데, 득실을 따져보면은 그래도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NHL에서 이렇게 뭐 라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손가락에 드는 이런 라인들이 좀 질비해 있다라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세인트루이스의 굉장히 큰 강점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뭐 득점력이 아예 없나라고 하면은 토머스 라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득점 만들어낼 수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셴 라인에 이제 그 카이루 선수가 나오죠. 이제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뭐 라인 분산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네. 물론 이제 셴 라인에는 지금 홀로웨이가 지금 부상 결장을 하게 되는 그런 변수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실점 관리라든가 실점 통제 능력에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참고로 위니펙이 올해 이제 뭐 굉장히 압도적인 시즌을 올렸잖아요. 근데 5대5 상황에서 그렇게 압도적인 팀은 아니에요. 나쁘냐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170 득점이나 했기 때문에 리그에서 11위입니다. 상위권이죠. 근데 정말 근데 성적이 압도적으로 찍혔잖아요. 올해 프레지던트 트로피 차지했고, 그리고 뒤에 이제 말씀드릴 그런 또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인데 이 5대5 상황에서 그렇게 압도적인 강점이 있는 팀은 아닙니다.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 어쨌든 세인트루이스 선수들의 라인 대응 능력이 좋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세인트루이스는 이런 부분을 공격진 싸움에서 전반적으로 우세에 이렇게 상대방을 좀 틀어막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한두 발씩 앞서가는 그런 운영을 굉장히 꾸준하게 잘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페널티 킬링이 좀 심각해요.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좀 심각해가지고 저는 이게 좀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수비 대응 능력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도 있고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처럼 생각이 들었었는데, 몽고메리 감독 부임한 이후에도 페널티 킬링이 썩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페널티 킬링 그 성공률이 73.5%. 이건 몽고메리 감독 부임한 이후부터 이제 측정을 한 거예요. 73.5%이기 때문에 리그 28위 최하위권이었고요. 그리고 경기당 파워플레이 골 실점 같은 경우에도 0.58골 실점을 했기 때문에 리그에서 16위니까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또 더 치명적인 거는 세인트루이스 블루스라는 팀은 사실 페널티를 많이 범하는 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기당 쇼트핸디드 기회가 2.20, 그러니까 이제 경기당 페널티를 2.5회, 그러니까 2.2회밖에 범하지 않아요. 리그에서 어떻게 보면 4위에 해당하는 성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이제 적은 기회를 해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이 중요할 때 페널티가 한번 딱 나왔을 때 그게 굉장히 크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에서도 바라보시면은 페널티 킬링에서의 약점을 안고 있는 세인트루이스가 행여나 실수해서 왜냐면 이제 페널티를 아예 안 범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경기를 하면서 그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진짜 페널티를 진짜 뭐 페널티라도 많이 범해가지고 골을 많이 먹히면 억울하지라도 않죠. 왜냐면 니네들이 페널티를 범한 너희들 잘못이다 라는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페널티를 별로 안 범한 팀인데 이거 이제 진짜 경기 쭉 잘하고 있다가 페널티 딱 한 번 범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실점해가지고 게임 이상하게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도출이 될 수 있는 팀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상대방의 강점이랑 굉장히 절묘하게 물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에서 이제 제가 뭔 이야기를 할 건지 좀 캐치를 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 일단 여기까지 딱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활약이 필요한 선수는 역시나 조던 비닝턴이죠.
그래도 비닝턴을 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호퍼 선수가 3경기를 해서 잘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플레이오프는 비닝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그죠? 포네이션스 페이스오프. 그때 이제 제가 사실은 혹시 조금 비닝턴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게 확인을 하시고 싶으면 제가 비닝턴 선수 옛날에 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포네이션스 최초 나왔을 때 로스터 최초 나왔을 때 그래도 주전 꼴리는 비닝턴이어야만 한다라는 느낌으로 쭉 막 이야기를 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도 있고, 아니면 이제 뒤에 이야기할 때, 뒤에 포네이션스 끝나고 할 때는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들면서 이 비닝턴이 이 캐나다 주전으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괜찮았죠, 경기력. 좋았죠. 그리고 결승전 같은 경우에서 정말 이제 진짜 2019년 7차전에 거의 재판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죠. 진짜 1피리어드에 그렇게 두들겨 맞았던 거 완전히 무실점하면서 넘어가면서 결국 세인트루이스가 그 당시에 분위기를 잡았었고, 포네이션스 결승 같은 경우에도 연장에서 진짜 그 굉장히 위험한 기회들 말도 안 되는 거 다 막아내면서 결국 이기는 데 공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비닝턴이 첫 경기는 출장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부분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플레이오프 마지막으로 출장을 했던 게 굉장히 오래전이었더라고요. 21-22 시즌이니까 이때 이제 좀 오래전이죠 실제로. 이제 그때 이제 보시면은 정규 시즌에 부진했을 때도 플레이오프 때는 좀 다른 사람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6경기에서 1.72에 94.9% 말도 안 되는 경기를 보여줬었고, 그리고 지난 10시즌 동안 플레이오프 세이브 퍼센티지 92.0%를 넘었었던 경기 숫자가 헬러벅보다 비닝턴이 더 많아요. 이거 좀 의외 아닙니까? 그죠? 비닝턴 선수가 21번 기록을 했고요. 헬러벅 선수가 18번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난 10시즌 기준으로 딱 따져봤을 때는 플레이오프에서도 우리가 뭐 세이브 퍼센티지 92%라고 하면 뭐 대체적으로 아주 잘하는 경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근데 그것도 비닝턴이 더 많았어요. 일단 어쨌든 그런 부분인데, 일단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정규 시즌에 비닝턴보다는 호퍼가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호퍼가 세인트루이스전에서 위니펙전에서 경기력이 좋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또 이제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 콤마 잘못 찍혔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어쨌든 비닝턴이, 이건 또 이제 이 희망 회로를 희망 회로가 아니라 좀 좋게 생각을 하면, 비닝턴을 1차전에 냈을 때 얘가 잘 못해도 2차전은 바로 호퍼를 쓸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뭐 1차전 비닝턴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집중력이 올라온 비닝턴은 역시나 항상 다크호스 변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 자체는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았나. 정규 시즌을 비교를 하면 사실 헬러벅이랑 올 시즌 기준으로, 그러니까 헬러벅 대 비닝턴 정규 시즌을 딱 비교를 했을 때는 비빌 수가 없죠, 냉정히. 물론 이제 비닝턴 같은 경우에도 뭐 포네이션스 이후에 괜찮은 경기력 좀 유지는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비교는 안 되는 수준입니다. 올해 헬러벅의 경기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정규 시즌만을 논했을 때는 좀 올타임도 어느 정도는 소환할 수 있을 정도의 경기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코너 헬러벅의 존재입니다. 위니펙 제츠가 올 시즌 가장 강력한 팀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죠. 요것 때문만은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유 중에 하나라고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정말 역사에 남을 시즌입니다. 63경기 출장에서 47승 12패 3연장패, 평균 실점 2.00에 92.5%의 세이브 성공률, 그리고 셧아웃까지 8개나 기록을 했습니다. 뭐 이게 진짜 요즘에 사실 이런 느낌의 좀 압도적인 시즌을 바실렙스키가 최근 한 몇 시즌 좀 부진하면서, 그죠? 잘 못 보는, 물론 이제 셰스토르킨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헬러벅이 2시즌 연속으로 진짜 뭐 배지나 수상도 뭐 무리가 아니죠 지금.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 시즌 헬러벅이 1위를 달성한 분야는 승리 47승, 리그 전체 1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실점 같은 경우에도 2실점, 이제 이거 리그 1위고요. 그리고 셧아웃 8번도 이것도 이제 리그 1위에 해당하는 수치더라고요. 이런 느낌에서 정말 이제 1차적인 부분에서도 압도적인 느낌이었고, 이븐 스트렝스 세이브 퍼센티지, 오늘 왜 이래? 오늘 제가 좀 정신 못 차리네요. 93.5% 찍히면서 이것도 리그 전체 2위. 그리고 이제 GSAE, 그 엊그저께 말씀드렸던 그
goal saved above expected 아마 그걸 겁니다. 지금 약자도 까먹었다. 어쨌든 그건데 이게 이제 뭐 쉽게 말씀해 드리면은 기대 실점 빼기 실제 실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 실점 값이 이만큼 나오는데 실제 실점은 뭐 요만큼밖에 안 했다. 이러면 이제 또 좋게 나오겠죠. 근데 그것도 조던 비닝턴 선수가 리그 전체 1위였습니다. 39.6 실점을 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 실점보다 실제 실점을 39.6개나 덜 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2차적인 부분을 뜯어봐도 거의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니펙 제츠라는 팀은 많은 골이 필요가 없는 팀입니다. 위니펙 제츠는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그렇고요. 3골 정도 넣으면은 안 져요. 그냥 팀이. 올해도 이제 실제로 바라보시면은 위니펙 제츠는 3득점 이상 경기에서 49승, 리그 전체 1위였고요. 그리고 이제 승률은 92.5%. 승률이 92.5%가 찍힙니다. 그 3골 딱 넣잖아요. 그럼 이제 승률이 92.5%가 찍혀요. 3골 딱 넣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3골 이상 넣으면. 근데 이제 거기에 3골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을 바라보셔도 이게 말도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된다. 그 기반에는 역시나 헬러벅의 압도적인 퍼포먼스가 역시나 받쳐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수비적으로도 근데 슈팅 통제가 좋은 팀은 아니에요. 위니펙이.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전에 리그 보너스 때도 그렇고 실점을 많이 하는 팀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올해도 시스템이 큰 폭으로 바뀐 팀은 아닙니다. 뭐 예년 리그 보너스라든가 이런 체제에 비해서 어쨌든 이제 그 장점이 그냥 그대로 계승되는 느낌인데 그때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득점 이상 성적이라든가 이런 거 초월적으로 좋은 팀이 위니펙 제츠였거든요. 그게 올해도 당연히 유지가 되고 있고 저는 그 기반에는 역시나 헬러벅의 활약이 그러니까 뭐 단순 계산을 해도 그렇잖아요. 지금 헬러벅이 경기 나가면은 평균 2실점밖에 안 하는데 위니펙 제츠는 경기당 평균 3득점은 이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기는 겁니다. 그죠? 근데 거의 다 이긴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는. 이제 그건 좀 재밌는 점인데 어쨌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위니펙의 그래도 조금 약점은 역시나 센터진의 선수층이 조금은 얕지 않은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느낌으로 얕냐라고 하면 물론 위니펙이 괜찮아요. 샤이플리, 나메스트니코프, 로우리, 베런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빌러디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부상이 없다라고 뭐 이런 선수도 센터를 볼 수 있는 자원이니까 뭐 쓰려고 하면 쓸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보시면은 좀 이상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뎁스 팀으로서의 좀 이상적인 그림으로 바라보시면은 1라인에 좀 득점형 센터 이런 느낌의 선수가 뭐 있으면 좋고 그리고 2라인부터 이제 약간 좀 투웨이 기반의 좀 득점 같은 경우에도 한 60포인트에서 70포인트 정도도 뽑아줄 수 있는 그 정도 이상 되는 느낌의 선수 들어오고 그리고 뭐 3라인은 이제 조금 수비가 좀 센 그런 느낌의 선수 그리고 뭐 4라인은 뭐 그냥 그렇잖아요. 이런 느낌의 뭐 4라인은 사실 뭐 어느 팀을 이겨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으니까. 물론 이제 차이가 나타나는 팀도 가끔씩 나타나긴 하지만은 근데 어쨌든 이런 느낌의 좀 역할적으로 조금 이제 이 분산도 되고 이런 느낌이 돼야 되는데 위니펙은 2라인 3라인 센터가 좀 너무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 수비에서 조금 힘을 보여주고 좀 두루두루 좀 괜찮은 느낌의 경기력. 근데 이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적합한 2라인 센터 자원이 필요하다는 건데 사실 올해도 그런 영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이게 프레지던트를 올해 수상을 했기 때문에 올해 기준은 정말 스탠리컵 정도 수준으로 높아져 있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는 지금 센터 뎁스는 아니다라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입니다. 실제로 강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강점이 절대 없지는 않습니다. 2라인, 3라인 대응 능력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상당히 좋은 편인데 로우리, 애플턴, 리더라이터 라인 지금 보시면 이제 350분 이상 뛴 공격 조합 중에 6위였었어요. 실점. 그리고 이제 엘레르스, 나메스트니코프, 퍼페티 조합 같은 경우에도 14실점밖에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부분도 상당히 또 괜찮은 모습 상대방이 통제를 하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뭐 괜찮은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수비적으로라든가 뭐 근면한 기여라든가 이런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근데 높은 자원들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더 적합한 2라인 자원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나메스트니코프의 경기력에 사이즈라든가 아니면 득점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수반이 돼야 되는데 아니면 이제 로우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득점력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되고 근데 둘 다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메스니코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78경기에서 11골 27어시스트 로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16골 18어시스트니까
이게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골이랑 어시스트에서 한 골 골에서 10골 정도. 그리고 이제 어시스트에서 한 20개 정도는 사실 더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뎁스가 좋은 팀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근데 결국 지금 위니펙은 그게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부분에서는 역시나 이거는 이번 시리즈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추후 시리즈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이제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활약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적어드렸는데 사실은 올 시즌 위니펙 자체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파워플레이입니다. 예. 이게 사실은 헬러벅이랑 좀 굉장히 저실점을 하는 수비력에 좀 가려져가지고 좀 과소평가받는 부분이긴 한데 올 시즌 팀 경쟁력을 살린 제가 봤을 때 1등 공신은 파워플레이에서 확 좋아진 이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워플레이가 플레이오프에서도 꾸준한 경기력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최근 3시즌 동안 위니펙 자체의 파워플레이 성공률을 바라보셨을 때는 지난해와 대비해도 거의 한 10%가 뛰는 모습입니다. 그죠? 거의 한 10% 뛰었죠.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파워플레이에서 올 시즌 이 정도로 좋은 성과가 나온 게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세부적으로 바라보셔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파워플레이 기회 자체는 꽤 얻어내긴 했지만 경기당 파워플레이 득점이 생각보다 뭐 만족스럽지 않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파워플레이 깡 성공률도 별로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파워플레이 기회 자체는 그렇게 많이 못 얻어내요. 근데 경기당 파워플레이 골 0.77골 예, 파워플레이 성공률도 29% 이렇게 육박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도 어쨌든 전년 대비해서 훨씬 더 좋아진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걸 리그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시면요. 파워플레이 퍼센티지 리그 전체 1위였었고 파워플레이 경기당 파워플레이 골 같은 경우에도 리그에서 3위였었습니다. 위니펙 제츠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날이 올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스트롱 사이드 플랭크에서의 이 누구냐 그 퍽이 있는 쪽 플랭크 그러니까 날개 쪽 파워플레이 원스루원은 기본적으로 쓰거든요. 근데 이제 샤이플리 선수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도 있고 해가지고 올해 어쨌든 경쟁력이 많이 확보가 됐는데 위니펙 제츠가 올 시즌 파워플레이 골을 득점을 했을 때 승수 그리고 승률 리그에서 몇 위에인가 이런 걸 찾아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네. 파워플레이 골 넣었을 때 36승 리그 전체 1위였었고 파워플레이 골을 넣었을 때 승률 80% 이것도 리그 전체 1위였습니다. 파워플레이 멀티골이 아니에요. 사실은 파워플레이 멀티골이 나왔을 때 뭐 80% 이런 거는 막 나와요. 근데 파워플레이 멀티골이 아니에요. 그냥 파워플레이 한 골만 넣어도 승률이 80%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놀라운 거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얼마나 오래 이제 위니펙 제츠의 파워플레이가 어쨌든 까다로운 것도 있고 이거 파워플레이 골을 넣었을 때 결과 자체도 굉장히 좋게 나온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굉장히 또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뭐냐? 예, 빌러디가 지금 부상으로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언제 복귀 첫 경기도 지금 보면은 빠지는 느낌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파워플레이에서 어쨌든 빌러디 선수가 네트 앞쪽에서 이제 굉장히 네트 앞쪽에서 움직임이 좋은 선수라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점이 큰 선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빌러디 선수가 일단 부상으로 빠지는 부분에서 파워플레이의 영향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뭐 당장 안 생길 수도 있고 뭐 이제 빌러디가 빠졌을 때도 어쨌든 뭐 어느 정도 굴러갔기 때문에 정말 처참하게 확 나빠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리그 정말 최상위권에서 조금은 이제 경쟁이 좀 그런 그림들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어떻게 보면 수비를 더 타이트하게 할 거고요. 플레이오프 그리고 더 좋은 팀들을 상대를 하게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의 변수를 일단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참고로 빌러디 선수는 올 시즌 파워플레이 골, 파워플레이 어시스트 팀 내 전체 둘 다 1위였던 것 같아요. 둘 다. 어시스트는 갑자기 장담 못하겠는데 파워플레이 골은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위니펙 제츠에서 1위.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잘 활용이 되고 있는 자원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뭐 부상으로 1차전은 지금 못 뛰는 게 확정인 것 같고 이게 더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팀의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인 파워플레이 힘을 온전하게 살리기 힘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정도로 바라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리즈 예상을 드려보면요. 모든 부분에서 위니펙의 우세가 보이는 매치업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제 세인트루이스 블루스도 경쟁력이 당연히 있고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실제로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12연승이라는 과업을 일굴 수가 있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팀 전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격진에서의 이런 뎁스적인 측면을 바라봐도 어쨌든 위니펙 제츠가 예를 들면 위니펙 제츠가 라인 통제가 아예 이제 나쁜 팀이라든가 그런 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이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은 결국 이제 좀 더 길게 가기 위해서는 센터 뎁스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었지만 어쨌든 이제 세인트루이스의 그 세인트루이스 공격진의 강점을 사실 위니펙 선수들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활동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수비적으로 기여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실점 통제적인 이제 그런 이제 수비적인 기여 같은 부분도 잘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격의 이제 어떻게 보면 공격진에서도 세인트루이스가 확 앞서기 힘들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이제 골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물론 이제 최근 플레이오프에서 조금 누구냐 부진하긴 했지만 헬러버기 그래도 이제 뭐 정규 시즌에서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봤을 때는 세인트루이스가 확 앞선다라고 보기 또 어렵죠 그 부분도. 그래서 뭐 많은 부분에서 앞서는 부분이고 그리고 블루스의 사실은 이제 중간에 언급드리지 않았던 강점 중에 하나는 수비 지역에서 공격 지원을 할 수 있는 카드가 사실은 꽤 많은 편이거든요. 블루스가 사실 이게 또 강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파울러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역할을 잘 해주고 있고 그 뭐 레디 선수도 이제 결국 복귀해가지고 무난한 경기력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폴크, 파울러, 그 다음에 누구냐 퍼레이코, 브로베리 이런 선수들이 있고 뭐 수터잖아요 마지막 한 자리. 예, 그런 선수들인데 기본적으로 이 선수들이 공격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 잘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포인트샷을 때려박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한 타이밍을 벌면서 오히려 이제 안쪽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더 위협적인 그림을 만든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D2D 패스 정확히 연결을 해가지고 또 이제 공격에 이제 사이드를 전환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공격에서 이제 공격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퍼 운반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도 많이 힘을 줄 수가 있는 자원들이 많거든요. 블루스에는 이제 뭐 스케이팅, 뭐 슈팅, 패스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두루두루 좀 좋은 경기력을 과시를 하는 자원들도 많고 여러 분야 공격의 여러 분야에서도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강점인데 애석하게도 위니펙도 이런 역할은 못하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다. 당연히 이제 뭐 조시 모리시 같은 선수들은 뭐 지난 시즌부터는 거의 뭐 리그 최고의 공격 옵션 중에 하나로 거듭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딜런 드멜로 선수가 이제 그 옆을 또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 둘 다 당연히 퍼분반이라든가 공격 지원 아주 출중하게 해주고 있고요. 딜런 샌버그 선수까지 올 시즌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올리게 되면서 닐 피언크 선수랑 고정조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피언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엊그제 새로운 계약을 했고 뭐 이제 그게 이제 큰 요소는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피언크도 사실은 굉장히 두루두루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뭐 꽤 저평가받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퍽 운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격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기여를 해줄 수 있는 자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3라인에도 이제 밀러 선수 굉장히 강력한 슬랩샷을 칠 수가 있고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이즈가 큰 선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은 득실 마진을 살펴보시면 다들 굉장히 큰 폭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도 그렇고 실점 마진도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실점도 이 두 명의 이 네 개의 조합, 이 세 개의 조합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뛰었기 때문에 이 정도 실점이 누적이 된 거지.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준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도 득실 마진을 따져봤을 때도 16, 15, 뭐 12, 스탠리 밀러 조합까지도 이 정도로 압도적으로 나오니까 어쨌든 확고하게 차이를 모습을 그러니까 공격 지원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되고 수비에서도 뭐 괜찮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블루스의 이런 강점도 위니펙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축 자원들 변수도 생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위니펙도 빌러디랑 엘레르스 선수가 부상으로 좀 빠지고는 있지만 블루스도 홀로웨이 선수가 빠졌는데 홀로웨이 선수가 빠진 이후에 사실은 블루스가 조금 패가 겹친다라든가 예전 같은 느낌의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홀로웨이도 얼마 전에 한번 했죠. 그거는 잘라서도 올라와 있으니까 혹시나 궁금하시면 한번 보죠. 좋을 것 같고요. 블루스 최근에 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쪽은 빌러디랑 엘레르스가 빠져가지고 좀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는 부상 아무도 없고 다 나올 수 있어. 이러면 이야기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블루스도 홀러웨이 이 라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홀러웨이가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홀러웨이가 빠졌을 때 경기력이 안 좋다는 거 이것도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닝턴은 집중력이 올라갔을 때 강점도 있지만 집중력을 흐트러뜨렸을 때 그만큼의 단점도 함께 안고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정말 집중을 정말 잘하고 있을 때는 그 누구도 정말 이제
정규 시즌이랑 180도 다른 퍼포먼스가 나오는 꼴이기도 하지만 이 친구가 한번 흥분하고 머리가 획가닥 한번 돌아가면은 이상한 페널티를 먹한다라든가 혼자 멘탈 깨져가지고 그냥 와장창 실점하면서 그냥 터지는 게임 이들이 제법 나오는 편이죠. 사실 정규 시즌에는 이게 더 좀 극명하게 나오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 성질 컨트롤을 잘 못하는 선수거든요. 그런 부분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비닝턴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조금 더 이게 시리즈가 좀 어쨌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뭐 한 경기로 끝나는 그런 느낌의 경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포네이션스 결승전처럼 그런 과정에서는 결국 이제 이런 변수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헬러벅은 이제 이 부분에서는 좀 자유로운 선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을 해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보셨지만은 세인트루이스의 약점 같은 경우는 파워플레이에서 직접적으로 물고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루스의 강점이라고 찝어드렸던 부분은 대부분 위니팩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더 좋은 케이스들이 더 많습니다. 예. 그런 느낌의 경기력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지금 헬러벅의 이 플레이오프 경기력 문제 이건 좀 더 많이 올라오고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터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 세인트루이스 시리즈에는 크게 터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정규 시즌만큼의 모습은 못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진짜 지난 콜로라도 시리즈 같은 느낌의 그런 완전 최악의 퍼포먼스는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이번 시리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위니펙이 한 4대2 정도로 앞서지 않을까. 요런 이제 또 생각을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뭐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도 왜 정규 시즌에 로버트 토머스라든가 이런 라인들이 상당히 분전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서 좋은 그림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뭐 강점들이 아예 없는 부분도 아니고 이제 뭐 비딩턴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기는 경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은 이제 뭐 이번 시리즈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니펙이.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도는 뭐 이제 그건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 시즌 컵을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장담을 못 하겠거든요. 하지만 이번 시리즈는 괜찮을 것 같다 라는 느낌에서 결론은 위니펙 제체 4대2로 1라운드를 뚫어내는 그런 그림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다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마지막으로 워싱턴 몬트리올 그리고 또 까먹었다. 베이거스 미네소타죠. 이제 그것도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내일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여기서 다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